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M300 ITK 모델과 그리고 P1 카메라 그리고 이제 조종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저희 영상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M300과 그리고 기타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M300 ITK 기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M3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작동 온도 범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M3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 사이에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하거나 그 이상이 된다면 작동하시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 충전 시간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게 충전하는 데는 저희가 60분, 1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20%에서 90%까지 충전하는 데는 30분이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충전 속도가 후반부에 떨어지는 이유는 적은 속도로 이제 충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속도 저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을 하면서 빠르게 작업을 한다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사실 20에서 90까지 30분만 걸린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충전 속도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그 FPV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FPV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고프로의 히어로 960 모델과 거의 스펙이 같습니다. 홈페이지 상에 보시면은 960P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화소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1280에 96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프로 스펙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해상도의 양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300에도 이제 라이다라든지 NDVI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을 장착을 하시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ITK 이 기체에 대해서는 최대 페이로드는 2.7kg입니다. 그래서 2.7kg가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좀 기체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2.7kg 이내의 범위에서 장착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는 이 센서가 굉장히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전후, 좌우, 그리고 상하 총 6개의 부분에서 센서가 장착이 2개씩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 범위가 재밌는 게 상하, 좌우와 위아래 센서 범위가 좀 다릅니다. 비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후, 좌우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40m까지 측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상하 같은 경우에는 0.6에서 30m 정도 측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m까지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의 그 측정 거리를 고려를 해서 비행하실 때 안전하게 비행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짐벌을 많이들 장착을 하시는데 짐벌 장착 부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벌 장착 부위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클립을 풀어서 이제 장착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여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리시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돌아가시는데요. 조금씩 돌아가시게 되면 장착이 잘 안 될 뿐더러 이제 페이로드를 장착을 했을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은색으로 위아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빨간 점과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이제 현장에서 좀 작동이 안 된다. 이런 그 문의사항을 저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넘겨서 조종기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매뉴얼 모드와 미션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종기 상태를 알아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 모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상단에 레디 투 고 이제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은 체크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에어크래프트 헬스 스테터스라고 뜨는데 지금 노멀이기 때문에 괜찮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턴 투 홈을 할 때 몇 미터 높이로 할 거냐, 국내법상 150m 이하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플라이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OPTI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위성을 잡게 되면 GPS 모드로 되는 거고 OPTI 모드가 뭐냐,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가 비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륙을 하게 되면 비전 센서로 비행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콤파스랑 IMU 같은 경우는 저희가 후편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C 같은 경우에도 노멀, 네, 괜찮겠죠. 에어크래프트 배터리 스테터스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상태도 괜찮다. 그리고 에어크래프트 배터리 레벨 같은 경우에는 85%.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온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50도 이상일 때는 비행을 좀 자제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전 센서도 현재 상태가 괜찮다. 그리고 에어크래프트 컨트롤 스틱 모드 같은 경우에는 모드 1, 2, 3가 있는데 모드 1은 많이 아시는데 모드 3는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모드 3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궁금하신 부분은 모드 3로 하셔도 되는데 고정익에 관련된 이 모드이기 때문에 모드 3는 좀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짐벌 컨트롤 스틱 모드라고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듀얼 조종기를 쓸 때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스틱을 이제 비행을 할 때 쓰시는데 듀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틱을 간단하게 짐벌을 조종하는 데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M300에서는 좀 특이한 게 스틱으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촬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종기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디스크리트 모드라고 있는데요. 이 모드가 사실 좀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주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을 할 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방금 이렇게 경고창이 뜨죠. 그러면은 M300의 모든 센서의 불빛들이 점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껐다가 켰다가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버튼 엑셀러레이팅 라이트랑 그리고 탑 엑셀러레이팅 라이트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 불빛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가 켜지고 오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꺼지게 됩니다. 보통 오토로 놓고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위에도 온, 오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어떨 때 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어쨌거나 이제 비전 센서나 이런 장애물 감지를 해야 되는데 야간에 사실 하시게 되면은 충분한 광량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비전 센서 작동하시는 게 조금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오토로 놓고 이게 조금 광량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착륙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이게 자동으로 켜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관련된 기능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껐다가 켰다가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디투고 이제 비전을 눌렀을 때 상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에어크래프트 헬스 스타터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기체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TK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그리고 짐벌 1, 2, 3번에 뭐가 장착이 되었는지,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체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미지화가 되어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밑에 이제 스크롤 내려서 하시는 게 조금 뭐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뭐 해당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